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주말에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좋지가 않았고 브로드컴의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소캠 논란이 또 일어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큰 낙폭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빠져버리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가슴이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AI 그리고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 이런 미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왔고 변동성도 심하고 환율도 높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조금 더 시선이 가느냐 현재냐 미래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오늘 그런 것에 힘을 넣어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하면서 한국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곧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주식시장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젠스랑 CEO가 주말 사이에도 여기저기 많은 활동을 하면서 시장에 힘을 넣어줬는데 오늘도 역시 또 주식시장에 힘을 넣어주는 말을 했습니다. AI의 대전환, 앞으로의 밝은 미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때다라고 젠스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젠스랑은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젠스랑이 오늘 우리 시장에 또 특별한 수혜주를 안겨줬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스랑 CEO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여기저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계속 젠스랑 CEO가 우리나라에서 일정을 소화할 텐데요. 아침에 오늘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셨을 텐데 자, AI의 밝은 미래는 절대적인 사실이다. 아직도 이제 초입 국면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 쪽에서 브로드컴이나 소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이 흔들리고 떨어졌는데 그럴 땐 오히려 주식을 지금 싸게 살 때다라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젠스랑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약간 회복되기는 하는 모습인데 아직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AI 산업 늘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의심할 필요가 없고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한국 주식 제 엔비디아와 같이 연합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주식이 더 잘 갈 거다. 내년에 더 바쁠 거고 더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라고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젠스랑의 방한의 마지막 날인데요. 젠스랑 CEO가 우리나라에 두 번째 방문을 할 때 과연 수혜주는 무엇일까?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궁금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네이버가 이번 젠스랑 CEO의 방안에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젠스랑 CEO가 이제 오후에 네이버의 판교 사옥에 아마 방문을 할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이미 공시가 나왔어요. 네이버 측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을 해서 글로벌 AI 팩토리를 만들겠다라고 공시를 아예 공식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아마 오후에 네이버에 방문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이버에서 젠스랑 CEO가 오는 것을 라이브로 송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오후에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AI 팩토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한데 GPU를 잘 운영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 그리고 최신 버전의 GPU, 엔비디아로부터 네이버는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고 돈이 필요한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AI 팩토리를 GPU를 운영하면서 AI 팩토리를 만들면 우리가 영업을 해서 거기서 고객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네이버 측에서 지금까지는 왜 이런 AI 팩토리 사업을 못했냐라고 시장에서 궁금해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너무 국내 한정적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해외 쪽에 영업망을 뚫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젠스랑 CEO가 해외 쪽에서의 영업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를 책임진 고객을 엔비디아 쪽에서 연결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줬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면 AI 투자, 팩토리 투자, 네이버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네이버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555메가와트, 내년 연말까지 100메가와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기가와트까지 이 네이버 AI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이버도 물론 투자를 하고요.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함께 투자를 하면서 이런 네이버 AI 팩토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AI 데이터 센터와 AI 팩토리가 무슨 차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이 AI GPU와 그 시스템을 돌리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AI 팩토리는 거기에서 GPU를 이런 고객사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 나라나 그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LLM이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영역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데, 거기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포인트를 준 것이 결국에는 네이버가 이번 젠슨왕 방안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B2C적인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B2B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런 게 LG전자도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B2C에서 B2B로 옮겨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으면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던 것처럼, 네이버도 이제는 B2B 사업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도 이쪽이 더 커질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를 그러면은 젠슨왕이 왜 선택을 했을까요? 젠슨왕 CEO도 이 AI 밸류체인 5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에너지, 전력 인프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엔비디아가 본인들이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LLM 모델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B2C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이 필요한 요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젠슨왕 CEO는 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요 윗단의 이 레이어를 강화시켜야 본인들의 칩을 많이 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네이버라든지 이번에 게임 회사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방산업체들도 컨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AI 인프라와 실제 피지컬 AI가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고민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구글의 인프라 장악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기를 이제 경쟁 상대가 너무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이 상위 레이어에게도 집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펼쳐야 하는 상황도 펼쳐지지만, 이 인프라 내에서의 경쟁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가 이 AI 인프라 3단계 레이어에서 너무나 많은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을 대항할 수 있는 미국 외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딱 맞는 이 회사가 네이버라고 젠슨왕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도 있고요. 지금 본인들의 LLM도 만들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이버 클로버 X를 가지고 새로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검색, 쇼핑, 광고 아니면 네이버 페이 같은 걸로 인프라나 정보를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한국의 대표 회사라는 거, 소버린 AI의 주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또 하나의 메리트입니다. 결국에는 네이버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소버린 AI를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한국봐 해낼 수 있잖아 라는 식의 좋은 모델이 된다는 거죠. 소버린 AI를 많이 만들고 각 국가별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젠슨왕 CEO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를 팔 이 시장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장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고객사를 다변화하라는 전략의 하나로 네이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하면서 네이버의 체질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산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많이 뽑아내는 안정적인 사업을 네이버가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자본 집약적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AI 팩토리 만들겠다. GPU 서비스를 하면서 영업을 하겠다. 해외 B2B 사업을 하겠다. 글로벌 B2B 사업 인프라 공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시장에서 2025년 작년의 매출이 2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AI 팩토리를 열심히 영업해서 굴리게 되면 앞으로 기존 사업은 한 20조, AI 팩토리에서 20조, 기존 사업에서의 매출이 12에서 20조로 상장을 하게 되면 5년 후에는 40에서 50조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매우 긍정적인 앞으로의 청사진이 잘 됐을 때 말입니다. 어쨌든 매출 단위가 이제는 확 올라가고 특히 AI 팩토리가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시장에선 평가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AI 팩토리, 젠슨왕과 함께 추진하는 AI 팩토리 산업이 네이버에게 새로운 체질 개선에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